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첫 진도니까요. 제일 먼저 뭘 먼저 보는가 하면, 우리 이 과목이 주로 어떻게 생겼느냐, 또 어떤 걸 공부할 것인지 좀 봐보자고요. 자, 보는데, 맨 앞에 목차 보세요. 자, 목차에서 보니까 어디를 먼저 보는가 하면 9페이지. 자, 앞에 보면 9페이지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취득 방법에서 밑에 뭐 있으면 어떤 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차예요, 목차. 자, 우리 거기 크게 3개 편돼 있어요. 제일 먼저 1편이 부동산 총론이고, 2편이 강론, 3편이 뭐 있습니까? 감정편, 거기 3개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느 걸 먼저 공부할 까 좀 봐보는데, 통상적으로 총론은요, 1편 총론은 매년 한 3개 정도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2편의 강론 파트는 보니까 얘가 보통 30개, 한 32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3편에 있는 감정평가가 있죠. 여기 보통 한 6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중요한 게 강론인데, 강론을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보니까 크게 몇 개 장돼 있습니까? 6개 장돼 있다, 그죠? 그래서 1장이 보니까 경제가 보통 실제 시험은요, 여기 한 6개에서 한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장이 뭐 있습니까? 시장론. 얘가 보니까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다음 3장이 뭐 있습니까? 정책이죠. 정책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요. 그 다음에 4장이 보니까 투자. 투자가 보통 이게 7개에서 한 9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이 금융. 금융은 보통 한 6개, 한 8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6장이 개발, 관리, 마케팅,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발이 보통 하나 또는 2개가 시험 나올 거고,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로 시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거기 있는 이제 내용이 목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약간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공부 전략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아마 이제 공부하시면서 설마 이거 맞추려고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굳이 책을 볼 때 처음부터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뜻이. 우리 결국 뭐 있습니까? 이 개론 과목이 총 40문항인데, 결국은 보통 이제 우리 합격하기위해서 보통 65점 정도의 전략을 짭니다. 자면 결국은 26개 정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26개란 말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14개는 틀려도 크게 뭐 무리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표현상에서. 자, 그러면 자,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과거에 20회 때는요. 이 총론에서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는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여기 있는 1장에 있는 요거 매년 6개, 7개 나오거든요. 그럼 물어보자고. 1편에 있는 총론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응? 답은 나오는 거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부동산학은, 자,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굳이 앞에 있는 총론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해서 밑에 있는 이걸 모르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각이 독립된 원래 하나의 과목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순서가 없으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시험 출제 보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먼저 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요 경제편, 그 다음에 3장이 있는 정책, 그 다음에 4장이 있는 뭐 있습니까? 투자, 5장이 있는 금융. 아마 요것만 해도 대충 몇 개 됩니까? 대충 한 23개 되죠? 이 정도 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가 가져갈 그런 문제니까 충분히 전략성 봤을 때 이러한 것만 정리해 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 번만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건 나중에 공부하시고 있죠. 결국은 뭐 있습니까? 출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있죠. 이걸 갖다 계속해서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실 때. 자, 일단 이런 걸 좀 강조하고요. 수업은 이렇게 수업 방향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게 기본서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내드린 강의 노트는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 필기할 내용이 있죠. 필기할 내용이 결국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내준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일반적인 필기 노트를 안 내주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필기하다 보니 결국 뭐 있습니까? 수업은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맹점은 나중에 집에 가보니 이게 뭔지 모르는 게 사실죠. 그래서 열심히 수업 듣고, 그냥 나머지 필기하려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수업은 제일 먼저 진행이 들어갑니다. 강의 노트를 먼저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이 프린트 있죠. 그러니까 OX 문제요.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기본서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체킹할 거. 이런 순서를 할 겁니다. 자, 특히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이제 OX 문제 요거 OX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다음 주에가 뭘 준가 하면요. 항상 그 전주에 그러니까 전주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내줍니다. 근데 이 전주 했던 내용은 반드시 뭐 있으면 여기 있는 내줌에서 정답지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뭔가 자기 혼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금 좀 한 30분 정도 일찍 오시라고요. 오셔서 뭐 있습니까? 그 전주 했던 걸 문제를 내줄 테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모르면 절대 이런 정답 등을 보지 말고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의 내용을 통해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하여튼 오늘 했던 내용을 오늘 하는 내용을 뭐 주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렇게 문제 나왔다는 거 기출 문제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일단 뭐 다른 건 뭐 중간중간 이 과목 공부하는 방식은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맨 먼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서 총론 자 18페이지 18페이지요. 자 18페이지 1장에 부동산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잠시 다시 앞장 자 17페이지요. 17페이지 실제 우리 1편 총론은 거의 대부분 다 시험 나올 건 분명히 2장과 3장이 있죠. 2장과 3장이 무조건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 있는 부동산 특성이 한 문제고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의의가 있다죠. 여기서도 보통 두 문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 1장은 보통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일단 그런 걸 먼저 아시고서 자 일단 한 장 넘어갑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 이론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요. 쭉 가볼게요. 자,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일단. 제목이 뭐가 있는지 봐보세요. 자, 18페이지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 19페이지 큰 2번 부동산학에 대한 성격, 자, 뒷장 가볼까요? 20페이지 부동산학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21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연구 분야 넘어갑니다. 23페이지 가보니까 2절에 연구 대상에서 큰 2번 부동산 활동.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0페이지가 넘어가겠네. 자, 일단 32페이지 부동산 현상. 33페이지입니다. 요까지 1장이죠. 그죠? 그 1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1페이지. 그 1페이지 있는 한 장이 뭐 있으면 거기 있는 33페이지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제일 먼저 강의 노트에 있는 1페이지를 제가 먼저 할게요. 하고 나중에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이런 말 꽤 많이 쓴다죠? 경제학, 법학, 또 행정학 또는 부동산학 이런 학문이 왜 나왔을 것인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아마 그 관련돼 있는 분야의 어떤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하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경제학이다. 그러면 부동산학도 현재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뭐냐? 곧 이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문제 뭐가 있습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참고로 현재 부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자, 토지부터 해볼까요? 땅이 부족하죠? 땅값 올라가죠? 또 투기 문제 발생하죠? 토지가 잘못 이용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토지 분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주택도 부족하죠? 주택이 잘못 진 경우도 있죠? 또 엄청나게 주택 관련돼 있는 어떤 부의 축적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달도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 발생인데 들어봤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또 무인도에서 어떤 문제 발생인데 들어봤습니까? 네, 없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더라. 투기 발생한다, 사람 때문에. 토지 부족하다, 사람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 목적, 이걸 왜 할 것인가? 목적을 먼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뭐 있습니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 즉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계를 갖다 뭐 있습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곧 이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연구 대상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 원래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거꾸로 부동산 뭐 있습니까? 활동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별로 다시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왜 하느냐? 문제 해결 목적이다. 어떻게 할래? 현상 활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과연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까 좀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것부터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부동산학은 한국에서 맨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다. 즉, 그 말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다. 번역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떤 처음 보는 용어 나오죠. 이런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책에 있는 뒤에 부연 설명들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식으로 이 말을 말뜻 한번 이해를 좀 하시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부연 설명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 키워드만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키워드가 결국은 어떤 거냐 이거 말고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우리 책을 보던 문제 풀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항상 공부할 때 누구는 누구이다. 이런 키워드만 갖고 움직이세요. 항상. 절대 있죠. 이 개론 과목은 중간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 있죠. 이 부연 설명에 절대 장난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오직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키워드만 딱 가지고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괜히 거기 있는 글자를 쭉 다 읽어보시면 가장 큰 맹점은 뭐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런 부연 설명인데 이것이 그냥 내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키워드 중심 움직이시고
두 번째 물어볼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다. 자, 사회과학은 공부할 때 제일 빠른 방식은 반드시 각각에 있는 내용마다 비교할 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A와 B가 서로 비교할 때성이면 이걸 먼저 비교하시는데 이때 분명히 둘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항상 중요한 것만 매번 시험 내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거의 시험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 A가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A가 중요할 때 A가 시험 나오면요. 틀린 말은 결국 A 자체에 틀린 말 내지 않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B에 있는 내용에 살짝 들어가서 보통 틀린 답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항상 공부할 때 이 두 개만 좀 조심하자고요. 자, 일단 한번 봐보자고요. 네, 앞에 부동산 빼버리고 이런 많이 들어봤다죠? 현상, 활동 많이 들어봤었는데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보죠. 현상이 뭐예요? 응? 우리말로 그냥 편안하게 보여지는 거, 있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현상 아닙니까? 앞에 칠판이 있다.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책상이 있다. 도로가 있다.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 뭐 보통 이런 게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결국은 현상은 뭐 있으면 말 그대로 있는 자체의 모습이죠. 그럼 활동은 뭐예요? 움직인다. 그죠?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 말 됩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죠? 약간 이제 돌려서 우회해서 생각해보죠. 이 말은 움직이는데 부동산 이용 형태가 변경되는 것. 또 부동산 뭐 있습니까? 어떤 가격 등이 변경되는 게 뭐냐고 이게 활동이다. 그러면 이 변경하는 주체는 누가 변경시킵니까?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활동입니다.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행동 이런 걸 보통 뭐라냐? 활동이다라고 쓴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해보자고. 이런 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땅이 500평이 있더라. 이게 뭐냐? 현상이다. 있는 자체니까. 그러한 결과 내가 현재 1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뭐냐? 누가 짓냐?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게 뭐냐? 활동이다. 그 결과 15층짜리 상가 건물 들어서 있답니다. 들어서 있는 상태지. 이게 뭐요? 현상. 그죠? 이때 5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이용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게 뭐냐? 활동이다. 그 결과 현재 여기 있는 5층은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되고 있는 상태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 말고 있으면 그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요. 항상 이제 먼저 두 개 비교했으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이 부동산은 결국 한 목적이 뭐야? 문제 해결 목적이지? 근데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그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요. 활동만 매번 시험 나오지 현상은 시험이 한 번 나온 적 없어.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 있죠. 처음 보는 영어는 무조건 내 식으로 문제 번역하셔야 돼. 하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비교할 때 누구냐 반드시 판단하시라고. 그런데 이 때문에 활동이 중요한데 활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사람이 개입했을 때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내겠죠. 우리 문제에서 우리 아마 11월까지 했을 건데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부동산 현상이 되게 장난치는 칠 때.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돼. 절대 안에 있는 글자 한 경향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일단 고려하시면서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 하냐?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란 말씀납니다. 자, 부동산의 이념은 크게 세 개 있어요.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형평성 있게 분배받고
마지막에 이런 걸 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결하자.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본다면 여기 있는 크게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하느냐? 부동산 문제 해결 목적, 즉 관계 개선을 목적이다. 어떻게 해결할래? 현상과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예, 저기 있는 이념, 효율성, 형평성, 합법이란 논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책에서. 자, 이때 한 개만 더 정리할게요. 앞으로 부동산 학의 3대 측면, 이런 말을 아마 꽤 많이 쓸 거예요. 쓸 때. 이 말은 뭐냐?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 크게 세 개예요. 첫 번째, 법률적 측면도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경제적 측면도 있고, 세 번째, 기술적 측면 세 개 있더라. 요 세 개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게 부동산학이다. 이게 본시각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동산 학이란 말만 쓰면 전부 다 뭐 있으면 이렇게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 요 세 개를. 자, 법률과 경제와 기술 요 세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부동산학 요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보는가 하면 그리고 1페이지 있죠. 1페이지 있는 자, 표에서 박스 갑니다. 자,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서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제. 1번 뭐라 했습니까? 쭉 한번 보시면 이해됩니까? 되죠? 부동산학에선 학이란 것은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 해결 목적이다. 인간 때문에. 자, 2번은 핵심이 뭐야?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념은 크게 세 개 있구나. 효율성, 형평성, 합법이 있죠. 그죠? 자, 네 번째. 그 말이 꽤 중요한데요. 자, 물어보자고 이제. 자, 네 번째 잠시 읽어보시고. 우리 현재 부동산학에서 뭘 연구하는 겁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지. 그죠? 연구하되,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도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나 같으면 이거 시험 내겠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걸 시험을 과거에 냈지만, 문제 출제를 안 됐어요. 그죠? 안 된 적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할래? 아니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무생물, 즉 일반적인 부동산도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떤 거? 네? 어떤 거 할 거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이상하게. 뭐 작년에 영 다른 것 같아. 응? 아니, 뭐, 대답해봐야 틀려봐야 쪽팔리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한번 대답이 틀렸죠? 틀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자, 일단, 다시 거기 있는 4번이 그 말이죠. 4번이 제일 중요하려면 현재 문제에서. 응? 자, 어느 것만 합니까? 요것만 합니까? 일단, 거기 뭐 일어났죠? 부동산에다 인간의 특성을 개입해서 만들어진 거다 했는데, 근데 요거 연구할까? 인간이 개입한 거 연구하지. 그 문제는 요거까지 연구할래 말래기 중요하다고. 응? 한다? 그럼 저기 있는 무인도도 저기 연구해야 되겠네? 응? 항상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인간이 개입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무생물,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는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요. 예, 5번 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구할 때 3대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하자. 3대 측면이 뭐냐? 법, 경제, 기술 측면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마 우리 현재 우리 1장에 있는 내용이 시험 나면 틀림없이 틀린다면 거기 6번과 7번까지 장난친답니다. 무조건. 6번, 7번 이유는 장난칠 게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6번과 7번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갑니다. 학문적 성격. 예, 부동산학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자, 봐보죠. 맨 먼저 부동산학은 단편과학입니까? 여러 개 학문 합친 종합과학이에요. 분명히겠죠. 보니까 이제 보세요. 법률과 경제, 기술 세 개 합친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현재 집을 산다라고 가정해보죠. 집 살 때 제일 먼저 집을 찾아가 보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거고 어디가 하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건축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건축이 뭐냐 곧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건축상 하자가 없다 해서 이 물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띄보겠네. 이 말은 법률과 서로 관련되어 있네. 또한 야채 현재 기술과 법률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도 확인해 본답니다. 즉 현재 이 건물이 3억 정도 매매가 되는데 3억 가치가 있냐 없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등등 이런 경제적 측면을 다 분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합되어서 나온 게 부동산이죠. 따라서 절대 이건 뭐 있습니까? 종합과학이지 단편적인 학문은 아니겠죠. 벌써 이게 종합이란 말은 결국은 짬뽕가 아닙니까? 짬뽕했다. 이건 응용이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순수란 말씀 안 될 거 아니에요. 또한 같이 아까 했지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뭐 있습니까? 자연과학은 아니겠다. 그죠? 또 네 번째 보니까 항상 지금 쓰고 있는 책이란 것은요. 살고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얘는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 규범과학이랍니다. 이거 입에 성격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 낼 때 여러분 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열심히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고 무조건 틀린 말은 여기 있는 요 말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런 말만 없으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학문적 성격 보니까 사회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뭐 경험과학이다 등등등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자꾸 암기하지 말고 무조건 이 말만 없으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요. 7번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 자,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보자고요. 자,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서 연구할 것이 하는 건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부동산학이 도입된 것은 1974년도. 자, 1974년도 지금 돌아가시지만 이 김영진 교수가 일본처를 그대로 이제 뺏겨오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나왔다고. 자, 물어보자고. 그럼 74년도 이전까지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없었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독립돼 있는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중에서 법률 관련된 것은 법학에서 연구하고 또 기술 관련된 기술에서 연구하고 경제 관련된 문제는 경제에서 연구했다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 원래 부동산학은 여러 개의 문제가 결합돼서 나온 문제인데 이걸 따로따로 띄어서 분배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전부 다 똑같은 결론 나오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 다 틀린 결론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결론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 즉 기술, 경제, 법률 중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조금씩 끌어모아서 즉 같은 말이 뭐냐? 이걸 체계화시켜서 체계화. 이걸 다르면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화해서 같은 말이 뭐냐? 이걸 종합해서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 이겁니다. 이런 방식이 뭐냐? 여기에 다른 방식, 다른 말로 종합식 접근방, 종합식.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있습니까? 이 부동산학은 여기서 전부 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면 결국 이제 모든 걸 일관성 있게 정리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면 종합식이란 말은 반드시 뭐 나와야 됩니까? 키워드 뭐 나와야 돼? 종합식. 네. 요거 3개 나와야 되지.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뭐 나와야 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이란 말이. 만약에 좀 이따 하겠지만, 자, 잠시 책을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접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책에 보니까 저기 있는 20페이지, 20페이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공부할 게 중요하니까. 자, 밑에 있는 갈로 2번 보니까 접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분산식,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중점식, 3번 종합식, 우측 갑니다. 4번 법, 제도, 측면, 5번 행태각, 6번에 의사결정. 이거에 또 있어요. 현상학식 등등 있는데 그거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 중점식 가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기억법만. 이 말이죠. 보세요. 중점이라는 것은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여러 결합돼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 측면만 연구한다. 법은 법학에서, 경제는 경제학에서, 기술은 기술학에서 연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은 결국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 중에서 기술, 경제를 분리해서 연구한다는 무슨 방식? 중점식. 그지? 분리했잖아. 거기 설명 자체가. 거꾸로. 자, 다시 종합식 가볼게. 종합식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 3번에 오죠? 3번의 내용 중에서 거기 있는 기억부만 쭉 보시는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측 가볼까요? 21페이지 법률, 경제, 물리, 기술 등을 복합 개념 위한. 복합이라는 말 뜻이에요. 다 묶는 거예요. 종합. 응? 종합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뭐라고? 이게 다른 말로 종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요거는 과거에 한 3번 시험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현대에서는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렇게 과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결국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여기서 다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종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나왔다. 이게 종합식이라고 쉽게 말해서. 근데 사실상은 일반인들은 이게 관심 없어. 맞잖아요. 여러분 현재 부동산 문제를 여기서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주로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부동산에 어디 관심 있냐고? 응? 지금 현재 이 과목을 왜 공부하냐고? 일단 시험철 목적이야. 그죠? 그 중에 됐어. 되면 그 다음 뭐 할 목적이야? 이거 할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뭐냐를 좀 기억하셔야 돼, 이제. 사실은 현대인들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자, 의사결정. 이런 게 지금 의사결정이죠. 집을 살 때 싸게 사고 싶어 합니까? 비싸게 사고 싶어 합니까? 팔 때는요. 그럼 결국은 의사결정은 살까 말까, 팔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묻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무조건 이윤이 가장 높은 행동을 취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무조건 키워드가 있죠. 이윤 극대화 이 말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가학이 노트에 있는 7번에 있죠. 7번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자 종합식 접근 방식은 반드시 꼭 나올 지문이 뭐 있습니까? 기술, 법, 경제 나오면서 그 뒤에 뭐 나옵니까? 복합 개념 또는 체계화 또는 종합 이런 말 나왔을 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바로 우리 갖고 있는 문제 있죠? 문제 풉니다. 1번 거기 7번과 8번에 빈 공간 비어 있죠? 그죠? 그 공간 비어진 곳까지가 하나의 테마, 하나의 문제라고. 8번부터 마찬가지 18번까지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부터 24번까지 하나의 테마고 25번부터 30번까지 하나의 테마입니다. 우리 끝에 가까운 어떤 횟수가 10회, 15회시나 되죠? 이건 과거에 그때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철저하게 기출문제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이겁니다. 재밌는 건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출문제 통해서 뭐 있으면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자는 이게 중요한 거 취지가. 자, 1번 갑니다. 자, 다시요.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다시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즉 문제 풀 때이든지 기본서 볼 때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공부한다. 중간에 부연된 설명은 절대 보지 말자. 이걸 자꾸 연습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어떤 키워드를 어떤 표시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아마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1번. 뭐는 뭐다?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 들어본 기억나죠? 그죠? 맞는 거. 2번. 부동산학은 또 뭐라고요?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다시 볼까요? 2번.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 이 말 아닙니까? 여러 학문, 법과 기술과 경제 이런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 있습니까? 종합적 학문적 성격이 있더라. 결론상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종합적 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이런 참고로 이제 이미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네? 우리 민법상 부동산 뭐라 합니까? 토지와 정착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뭐 있으면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토지와 정착물, 즉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말 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뭐다? 단편화 시켜, 심플하게, 간단히 시켜보면 부동산학은 네, 경험과학 들어봤죠, 그죠? 자, 5번째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그지? 그 다음에 6번.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7번요. 중점식 접근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한쪽 측면만 연구해야 돼.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기술, 경제, 법이나 쭉 가시 끝에 뭐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묶었지. 이거 무슨 방식? 오케이. 종합식 접근 방식.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공부하셔야 돼. 글자를 다 읽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이런 게 자꾸 연습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합니다. 예, 18페이지 갑니다. 18페이지. 자, 관로 1번 정의의 전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뭐라 있는가 하면요. 예,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어요. 김영진 교수 한 말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부동산학은 자, 끝에 뭐라 했습니까? 종합 응용과학. 요것만 체킹하시라고. 또
예, 셋째 줄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 게 다솔링인데, 자, 거기에 좀 줄 좀 고차고요. 자, 굵은 글씨. 토지상에 부착돼 있거나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 다시. 토지상에 부착돼 있거나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계량물. 그걸 가지고 묶어서 뭐라 쓰는가 하면 정착물. 우리말로 한마디 번역은 정착물. 자, 다시 해볼까요? 앞에 일어나죠? 토지와, 그죠?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는 것, 토지 위에 부착된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건물. 그지?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겁니다. 현재 중간에 강이 있어, 강이. 강이 있으면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있지? 뭐가 있어? 교량 같은 거. 또 도로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토지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계량물, 한마디로 정착물. 그죠? 이 말이 뭐이 사람 말로? 토지와 정착물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 말이 결국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3번 문제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3번하고. 그죠? 그죠? 토지와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법적, 금융 등등 측면을 연구해준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조주영 교수 보니까 부동산학은 끝에 뭐라 했습니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19페이지 갈로 2번 부동산학에 대한 주변과학 알 필요 없습니다. 자, 큰 2번 학문적 성격. 자, 우린 거기 있는 굵은 글씨 마시면 돼요. 아까 문제 풀어봤죠? 설마 우리 그게 뭐 응용각이 뭐니 경험각이 뭐니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굵은 글씨만 응용과학이다. 갈로 2번 경험과학이다. 3번 종합과학이다. 4번 규범과학이다. 예, 뒤에 사회과학이다. 5번. 그럼 중요한 건, 자, 여보세요. 그 말을 암기하지 말고, 요 말만 없으면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라고, 문제 풀 때. 요 세 개만. 자, 그 다음에 큰 3번.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 20페이지요. 예, 갈로 2번. 접근 방식 설명 꽤 많지만 다른 거 다 버리시고 있죠? 딱 2개만. 동그라미 3번. 종합식 접근 방식. 다른 것은 못 냅니다. 그래서 종합식 아까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키워드 뭐요? 법, 경제, 기술 등을 갖다 뭐예요? 복합 개념 이해한다. 복합 개념 같은 말이 종합적, 같은 말이 체계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밑에 있는 저기 동그라미 6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다른 거 다 버리시고 기억번에 뭐가 있어? 키워드 뭐 있습니까? 자기, 이윤, 극대화. 첫째 줄. 기억에. 자기, 이윤, 극대화란 말만 하면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큰 4번. 예, 연구 분야 그냥 버리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뭐라는가 하면 자, 저기 있는 23페이지를 가볼게요. 23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있죠? 그죠? 자, 확인학습 문제 중에서 일단 5번을 빼버리고 1번,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4번까지만. 23페이지. 내용을 다 보지만 항상 키워드 중심 움직이시라고. 1번은 뭐예요? 앞에 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뒷말이 중요한 거지. 부동산학은 응용이다. 2번,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3번, 자 보세요. 종합식 나 있지? 뭐 나와야 돼? 기술, 경제, 법. 그 다음에 끝에 뭐 나와야 돼? 종합한다. 그지? 그 다음에 4번, 부동산학은 뭐라고요? 종합학문 성격이 있다.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는가 하면요. 23페이지. 자, 큰 2번 연구 대상입니다.
자, 연구 대상에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일단 거기 의에 보니까, 의에 좀 시간 들을 테니까 하나, 둘, 셋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줄까지. 그 말이 뭐요? 여보세요. 요거 묻는 거지. 나 현재 뭐 공부한다? 부동산인데 어떤 거뭐 공부한다? 유기천이 결국 사람이야. 사람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지. 무생물에서 부동산 연구할 필요가 그 말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밑에 뭐 부동산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다 뭐라 했습니까? 넷째 줄 활동과 현상이 있다. 요거 보시면서 자, 밑에 큰 2번 활동에 대해서는 갑니다. 갈로 1번 활동에 대한 의의가 있죠. 자, 의의가 있는데 잠시만요. 활동 항상 누가 비교한다? 현상과. 그러면 다시요. 활동은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 사람이지.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곧 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라인에 보니까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간 다 날려버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태도를 뭐라냐? 활동이다. 뭐 관련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하시고 중간에 설명 24, 25, 26 이건 쭉쭉 넘어가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쭉 넘어가서 32페이지 큰 3번 부동산 현상. 의에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부동산 현상은 두째 줄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두째 줄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자, 두째 줄 끝에 그러면 자 잠시요. 정적이란 말과 동적이 있어. 어느 게 정적이지? 현상. 동적은? 그 말이 그거예요. 밑에 줄. 활동은 동태적인 현상, 동적인 현상인데 부동산 현상은 뭐예요? 정태적, 정적 현상이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네, 일단 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지 이제 하시는데 사실상은 시험 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요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우리 문제에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합식과 의사결정이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활동과 현상인 활동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대충 막연한 이 말 뜻이 뭔가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공부할 때 부동산학은 키워드 따라 움직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항상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니까 반드시 비교할 뜻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실제 우리 34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부터 하는 게 이제 진짜 공부예요. 지금부터 하는 게. 그래서 2장에 있는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의의인데 이건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